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덕후 보타쿠입니다. 오늘부터는 세 차례에 걸쳐서 대한민국 경제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합니다. 재무설계나 자산관리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께도 듣기에는 지루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저도 보험설계사로서 제가 공부했던 전문가의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니까 이 점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자, 대한민국 경제 역사는 60,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키워드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유년기, 청소년기 엄청나게 성장을 하죠. 그리고 성년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고요. 그다음에 불혹의 나이라고 할까요? 전 이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6, 70년대는 다시다시피 박정희 정부고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수출주도형 중심국가로 좀 변모를 한 것이 가장 큰 좀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마이너스 성장을 80년도에 했다라는 거. 8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전두환 정부죠. 단군일의 가장 호황을 누렸던 시기고요. 89년 3월에 역사상 처음으로 주식이 코스피가 1000포인트를 넘어섰던 거, 이런 게 좀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90년대 가장 중요하다.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개인의 재무나 가정의 재무나 국가 또는 기업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성년이 돼서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한 거죠. OECD에 가입해서 우리나라가 자본 및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용을 굉장히 끌어쓴 거고, 이걸 잘못 통제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IMF를 맞았죠. 이게 이제 90년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0년대는 이제 회복하는데 이제 총력을 기울였죠.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 같은 것도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금리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2000을 넘었고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이했던 거, 이런 것들이 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6, 70년대, 80년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6, 70년대에 박정희 정부죠. 이때는 우리 빈민한 농업국을 탈피해서 수출주도형 중심국가로 가자,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했다라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했냐면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지원 사격을 했던 거죠. 지원을 해서 이제 수출주도형 중심국가로 이제 변모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대한민국이 변모를 해서 엄청난 괄목할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레이거노믹스라든가 또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플라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다시다시피 79년 두 차례 있었던 오일 쇼크였거든요. 이때 이제 74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79년 2차 오일 쇼크 때 대한민국도 직격탄을 맞고 엄청나게 이제 경기가 후퇴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대한민국은 광복 70, 지금 몇 주년인가요? 한 76, 7년 정도 되나요? 그 광복 역사상 대한민국 마이너스 성장 딱 2번 했거든요. 당연히 IMF 때 한 번에 이때 한 번 했습니다. 오일 쇼크 맞고 80년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때 물가가 거의 30% 정도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6, 70년대는 마무리를 하고 80년대 이제 들어섭니다. 이때 말씀드렸듯이 박정희 정부가 했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들이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철을 밟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일단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없다라고 하면서 물가 안정의 이제 핵심을 이제 잡고 가는 거죠. 경제 정책을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러기가 지금 참 힘든데 상품 가격을 억제한다거나 임금도 억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긴축 정책을 엄청나게 피면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겁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하는 발판을 꾀하고요. 더욱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나라 경제 코스피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수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때 글로벌 경기,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호황을 누리면서 이 힘을 입어서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좋아지고, 특히 이때 3저 현상이라고 하죠.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라고 하죠. 이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장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0% 이상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3년 연속하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꾀했는데 이때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벌어들인 돈 어디다 썼을까요? 결국은 실물 경제로 가지 않고 주식이나 부동산 쪽에 돈이 들어가면서 결국은 90년대, 88년도 이제 대한민국 올림픽을 정점을 찍고 경기가 후퇴하면서 뭐 90년대 같은 경우는 수출에 이제 적자가 만들어지고 뭐 코스피도 5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80년대를 거칩니다. 자, 80년대 한번 주식시장을 한번 볼게요. 우리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1980년도 1월 4일날 100포인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까지 100에서 150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꾀하니까 이때 기업들이 뭐합니까? 예, 너도 나도 요때를 틈타서 뭐합니까? 예, 상장을 하죠. 예. 이때 이제 엄청나게 상장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화랑을 입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중반까지 100에서 150포인트 하던 게 89년 3월에 무려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거죠. 무려 4년 만에 7배 코스피가 뜁니다. 코스피로만 봐도 7배가 뜁니다. 그렇다면 뭐 종목들은 얼마나 많이 뛰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 주식시장의 지표를 보면 어느 정도였냐면요. 일단 뭐 우리가 이제 거래량을 봐야 될 거고요. 그 거래량은 또 주식을 몇 명이 하냐 이런 걸 봐야 될 거거든요. 일단 이 거래량을 만들어낸 게 상장기업의 숫자인데 85년도에 340개였던 상장기업이 660까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때 다 상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85년도에 77만 명이었던 주식 투자자들이 87년도에는 310만 명까지 올라가고요. 그리고 자, 89년도에 이제 국민주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끔 고객분들 만나다 보면 포항제철이나 한국전력 그 종이주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이제 국민주제도가 뭐냐면 공기업을 상장시키고 이제 서민들한테 미리 이 주식을 이제 나눠준 거죠. 이러한 국민주제도가 시작되면서 이때 무려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1900만 명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너나 나나 주식 투자했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80년대 경제황을 누렸는데 경기는 상승하면서 경제는 성장하면서 물가가 안정됐으니까 실질 소득이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통상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도 올라가게 되면 뭐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못하는데 이때는 실질 소득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너도 나도 주식 투자에 그 손을 댔다는. 그래서 주식 거래 대비 무려 85년도에서 89년도를 보면 20배가 늘어납니다.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네, 88년도 정점을 찍고 이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돈을 많이 벌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중에는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상품 가격이 당연히 반영되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요. 예,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경기가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딱 들어선 정부가 누구예요? 네,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는데 주가가 미친 듯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후퇴하고 주가가 폭락하는데 노태우 정부가 딱 들어섰는데 경기는 후퇴하죠. 국민들은 돈을 다 주식시장에 넣었는데 주식이 뭐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이거 정권 유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기반 흔들린다. 라고 해서 이때 말도 안 되는 정책이 피는 거죠. 이때 정책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때 12.12 경기부양책, 사실 이제 증시부양책을 핍니다. 야, 이거 증시 떨어지면 안 된다. 우리 박살난다, 정권.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 잡아라.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다가 너네가 직접 돈을 빌려줘서라도 투자 신탁들이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돈을 무조건 내라. 그래서 뭐 그때 아시죠? 대한, 국민, 한국투신, 이 투신사들이 무조건 주식 매수하라고 무려 2.7조라는 돈을 엄청나게 밀어줍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을 부양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안 됐다는 거지. 어차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이미 한풀 꺾였기 때문에 사실 이 돈으로 이거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잠깐 올라간다 싶었더니 결국은 반토막이 나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돈을 2.7조나 풀었어요, 시장에. 근데 경기는 후퇴하고 결국은 이 풀린 돈이 뭘 만들어냅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서
돈을 갑자기 빨아들였습니다. 야, 수거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금리가 폭등을 하는 거죠. 돈이 없어지니까 또 반대로. 이러면서 결국은 1980년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이 1988년도에 뭐 뒤늦게 공무원연금보다는 꽤 뒤늦게 국민연금 제도가 이렇게 도입됐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뭐 SNS에서도 글을 썼는데 88년도에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됐을 때 경제 성장을 보십시오. 막 10% 넘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수백조 되는 그 국민연금이 이렇게 굴러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이거를 만든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국민 대상으로 사기친 것도 아니죠. 만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네 급여의 3%를 줘. 그러면 내가 60세 때부터 너 죽을 때까지 70%를 줄게. 그 당시에. 소득의 70%. 이게 소득 대체율이고 이게 연금 개시 시점이고 이게 본인 부담분율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부 기업에서 내면 6%인데 이게 지금 4.5% 올랐고 이게 65세인데 더 늘어나고 있고 70%는 택도 없죠. 실제 받는 사람들 보면 30%도 안 됩니다. 이런 게 만들어진 게 뭐 사실 그렇게 굴렸으면 좋겠지만 경제 성장이 이렇게 떨어질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이렇게 바뀔지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뭐 제가 국민연금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경기를 제대로 예측하는 전문가라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예측하기는 힘들다. 700조가 넘는 거대 국민연금 1% 수익만 잘 내면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무튼 이 당시에 국민연금이 만들어졌고 이런 기획과 계획을 갖고 자금을 굴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변액보험 얘기를 할 때 탄생 배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제 강의가 있는데 국민연금 이때 탄생한 것이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고 지금 국민연금의 논란이 휩싸인 게 이런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960, 70년대 그리고 80년대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가요? 그냥 전문가분들이 강의한 내용, 그 고경호 씨라고 있거든요. 그분의 책과 그 팟캐스트를 보고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들, 지금 제가 강의라는 내용 중에 일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으시면 또 재미있을 겁니다. 하여튼간,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보타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